안녕하세요. 시 쓰는 배우 조종아입니다. 오늘 책 읽는 배우 7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신보선 시인님에 이어서 오늘도 그 시인님의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신 오늘은 시집이 아니라 그 정호승 시인님의 산문집인데요. 바로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입니다. 정호승 시인님이 그 쓰셨던 책 중에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나온 7년 만에 나온 그 후속작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읽으면서 조금 살짝 지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워낙 책의 내용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읽으면서 되게 즐겁게 위로를 많이 받으면서 읽을 수 있었던 에세이입니다. 근데 이 책이 워낙 이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다 읽어드리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 북다트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체크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마음 편안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들으시면서 잠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 다 명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양궁 경기에서 선수들이 쏜 화살이 모두 관역의 중앙에 명중된다면 굳이 경기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원형의 관역, 정중앙인 10점대를 쏘고 싶지만 때로는 빗나가 8점이나 7점대를 쏘기 때문에 양궁 경기는 그 존재성을 지닙니다. 3번의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딴 양궁의 신궁 김순영 선수는 시위를 떠난 화살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 앞으로 쏠 화살에만 신경 쓰지 이미 관역에 꽂혀있는 화살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미 결정하고 행동한 일에 대해서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순영 선수의 말대로 내가 쏜 노력의 화살이 날아간 방향에 대해서는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 쓰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내가 쏜 화살이 허공을 향해 날아가 끝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찾아 나서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공으로 날아간 화살은 허공으로 날아간 화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살을 쏜 결과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실패가 내 인생 전체 실패는 아닙니다. 지금의 실패는 지금의 실패일 뿐입니다. 실패를 통해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할 뿐입니다. 양궁 선수가 잘못 쏜 화살에 미련을 둔 상태에서 나머지 화살을 쏜다면 아마 명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이죠.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 가치 있는 단어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마치 게임에 치트키 쓰듯이 모든 일순간을 성공을 한다면 어쩌면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 좋은 글에 제가 사족을 붙인다면 흔히 세상이 규정해 놓은 성공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성공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자기만의 가치관대로 그 성공을 추구하는 게 진짜 성공에 다다랐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부분 읽어드릴게요. 서두르지 않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서두른다는 것은 현재의 미래를 가져와 미리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백두산에서 조금 더 빨리 내려가려다가 안개에 휩싸여 죽음을 맛본 일을 떠올리며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속도에 충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다다르고 싶은 목적지에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입니다. 저도 이 말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요즘은 이제 경쟁이 워낙 대두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꼭 남들과 똑같이 발걸음을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기도 쉽고 내가 지금 내 속도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공자님의 말씀처럼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 도착한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천천히 가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천천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자기만의 속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것을 경험하고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물질이라는 고통의 존재가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의 삶에든 고통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진주조개에게 고통은 결국 자신을 아름답게 살리는 존재입니다. 진주조개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낙하를 입혔느냐에 따라 진주의 크기도 아름다움도 달라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이라는 이물질을 얼마나 인내의 낙하를 입혔느냐에 따라 인간인 나의 아름다움도 달라집니다. 인간이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처와 고통에 대한 인내입니다. 인내의 시간 없이 만들어지는 진주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인내와 관련된 최고의 문장은 No pain, no gain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늘 확실하게 깨달았던 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거나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들 각자의 어떤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뭐 왕관의 무게라고도 하는데 삶의 무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유지하는 거에 대한 또 고통도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고통의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 과연 이 고통의 과정들이 훗날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조금 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부분 읽어드릴게요. 무엇이 되고 싶다는 그 무엇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아직 결혼할 만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만남이라는 행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며 노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먼저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젊기 때문에 먼저 행동한 후에 행동의 과정 속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행동보다 말이 앞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말이 앞서면 행동이 뒤따르기 어렵습니다. 실천이라는 행동이 없는 말은 1000만 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괴테는 태초에 빛이 있었다는 성경 말씀에 빗대어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삶의 폭이 넓어지고 인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보다 노력이라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감이 먹고 싶다고 감나무 밑에 누워 입을 벌리고 있기보다는 감나무 위로 올라가 감을 따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많이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Just do it. 나이키 그 문구죠. 일단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일단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도 그때 후회하는 게 오히려 더 경험치가 쌓이고 그 경험으로 하여금 다음번에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행동으로 옮기는 제 자신이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실패는 넘어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넘어진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일시적인 패배에 너무 오래 머무르고 너무 쉽게 단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다, 내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될 때 그 한계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 한계는 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한계라고 생각한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시도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고 자꾸 패배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또 너무 많은 제약이 따르잖아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용기지만, 반대로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 젖어들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것도 또 다른 용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상황에 맞춰 포기를 하든 다시 도전을 하든, 그 무언가를 그것 자체도 도전일 수 있겠죠. 그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런 용기를 가진 모든 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 존재라는 양탄자를 짜고 있다면 양탄자를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짜인 내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고통이란 술을 놓은 천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술을 놓은 천의 뒷면은 현재 고통으로 무질서하게 얽혀있지만 그 앞면은 화려한 실들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존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내 존재의 술을 놓는 뒷면만 보지 말고 앞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나를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여기더라도 나 자신이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다람쥐만 하더라도 코끼리의 노예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저는 인생은 결국 자기 혼자서 얼마나 삶을 잘 견뎌낼 수 있는가에 그 사람의 뿌리가 결정된다고 믿는데, 그 과정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혹자는 근자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게 조금은 필요한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요즘 같은 사회는 더더욱 말이죠. 책은담에 보면 사람은 항상 마음 한구석을 비워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이 차면 넘치는 것처럼 가득 차면 이내 기울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여유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을 버리라는 충고입니다. 동양화에서 여백의 미가 없다면 이미 동양화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음악도 음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음표 사이에 숨죽이고 있는 쉼표에 의해 완성됩니다. 이거 정말 좋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 악보를 볼 때 그 쉼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미로 가끔 피아노를 치는데, 내가 쉴 때 그 포즈에서 얼마만큼 쉴까, 어떤 느낌으로 쉴까, 그거를 더 신경 써요. 그러니까 삶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열심히 밖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어갈 때 내가 어떻게 쉴까, 어떤 느낌으로 쉴까, 정말 나만의 색깔로 나만의 취향으로 쉬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삶이 여유롭고 싶다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법적 스님, 죄송해요. 발음이 틀렸네요. 법정 스님 입적 2주기를 맞아 스님께서 펴내신 산문집과 강연하신 말씀 등을 다시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불필요한 것은 더 이상 갖지 말라는 의미의 무소유의 정신 외에도 산문집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는 말씀입니다. 삶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매 순간의 쌓임이 세월을 이루고 한 생일을 이룹니다. 저도 제일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과학자들에 의하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수많은 과학자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쩌면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냥 어떤 공간,
시간, 그러니까 시공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위치 한 점일 뿐이지,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매 순간 현재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에 연연하지 말고 늘 이 순간 한 점에만 집중하는 제 자신이 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꼭 그러시길 바라요. 네. 이렇게 고통도 선택적입니다. 선택은 항상 나의 몫입니다. 내가 직면한 삶의 고통스러운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같은 감방에 갇힌 두 사람이 창 너머를 바라볼 때 한 사람은 흙탕물이 고인 바닥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불교는 아닙니다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생각나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는 나쁜 생각과 망상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짜 인생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이다. 행복과 불행도 순간이고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도 순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순간순간 자신답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아까 말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죠. 순간과 지금에 집중할 것.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 사이에서, 어둠과 이름 사이에서, 있음과 얼음 사이에서, 열림과 닫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모든 힘을 다해 대항해 왔는지 모릅니다. 특히 남의 작은 잘못에 크게 화를 낸 일들은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인생에서 사실 제가 한참 오래전인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내 인생에 제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지나고 보면 모래알 정도의 크기의 힘듦인 거예요. 물론 각자 그 순간에는 가장 힘들었지만 결국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옳게 사는 법은 자기 주변 것을 다 버리더라도 자기 자신만은 버리지 않는 것이다. 가진 것을 다 버려도 너 자신만은 버리지 마라 고 하신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자신을 지키며 사는 일은 어렵습니다. 너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까 말했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뿌리를 지키는 것, 이게 저는 진짜 자존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자존감이고요. 인생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지닌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만 진정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독과 만나게 됩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고독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한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고독과 외로움이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혼자 있는 이 느낌 자체를 그냥 혼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고독이고요. 내가 왜 고독한 거지? 나 왜 이러지? 이 느낌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라고 계속 의문을 갖게 되면 그게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독한 순간에 내가 외로워서 이런 느낌이 든다라기보다는 나는 혼자네? 난 지금 고독에 있구나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인지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삶에서. 덜 갖고 더 많이 존재하라.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짐일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게 약간 제가 미니멀리즘 라이프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 자신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좋은 옷과 아무리 좋은 차와 집이 있어도 그게 진짜 나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남는 게 진짜 나라면 진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올바르게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승려들은 마침내 고승의 편지를 열어볼 때가 왔다고 결정하고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내인의 불안에 대해 참으로 명쾌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승인 이규스님은 평소 근심하지 마라. 받아야 할 일은 받아야 하고 치러야 할 일은 치러야 한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저도 진짜 이 말에 제가 정말 와닿네요. 저는 평상시에 사실 걱정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걱정을 없앨까 스스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든 되겠죠? 네, 믿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비극에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어,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은 순간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번갈아서 온다. 세옹지마라는 말들이 진짜 와닿는데 다만 위기의 순간에 똑바로 정신은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게 그나마 덜 위기에 빠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발견해야만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눈이 없다면 충실하게 자기 성장의 길을 모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지만 분명해지는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묻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 저만 해도 신춘문예에 3번 낙선되고 3번 당선되었습니다. 그것도 2번은 최종심에서 낙선되었지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낙선이 바로 당선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낙선될 때마다 당선될 때까지 작품을 투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작품을 투고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로 낙선이며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로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대학을 휴학하고 경주 토암산 어느 초가 암자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신춘문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희곡 고도리 기다리며로 잘 알려진 프랑스 극작가 사뮤엘 베케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도전하라. 또다시 실패해도 좋다. 이번엔 한결 성공에 가까워져 있을 테니까. 이 말은 바로 제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게 실패가 있다면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결국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삶은 연결되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규정하는 성공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한 것과 선택한 것과의 간극은 그리 크지 않다. 잃은 것만큼 얻게 된다. 잃은 것이 클수록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순서대로 중요한 것 한 가지만을 구하라. 그 밖의 것들은 포기하고 놓아버리면 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송인 유재석 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하려면 내가 덜 좋아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진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타고난 운과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가장 좋아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에 이르려면 결국 내가 덜 좋아하는 것을 조금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이 불공평하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한다. 당신도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은 예측하고 예방할 수 없다. 모든 상황에서 삶을 공정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 삶이 불행한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네. 내 삶이 불행한 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절대자가 아니고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현재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이거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란 말이 있잖아요. 내 운명을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하지 않는 부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따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따져봐야 상황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래도 괜찮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괜찮아 라는 말을 버릇처럼 사용하면 모든 일이 더 순조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저는 되게 부러워요. 저는 자주 되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래 괜찮아 더 나아질 거야 라고 계속 스스로한테 말해요. 그 누군가한테 말해달라고 기대한다기보단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읽어드릴 문단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될 때 길은 새로운 길을 어머니처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끝이 되고 지금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늘 끝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고 그 시간 안에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마치 인생이 끝나면은 뭐 죽게 된다면 끝나는 것 같지만 저는 생태계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자연이 발생하고 비도 내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고 끝은 안 일어나고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짤막짤막한 일들이 되게 절망 같아도 이게 또 다른 시작을 나에게 불러오겠구나 라고 믿으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두꺼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명문들, 명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단들을 읽어드렸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정호승 시인님의 시집도 너무 좋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7번째 책 읽는 배우 시간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시, 소설, 에세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